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요즘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알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통화 녹취가 나와서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매불쇼가 정말 최고의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폭로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그 사람이 누구냐?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입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심인보 바로 이자야. 이자가 이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자, 수면 위로 끌어올렸지. 예. 이거를 이제 또 법적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이거를 최초 고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자가 바로 최강욱 유튜버입니다. 바로 이자야. 조합이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 네네. 미래 금융감독원장 이자야. 매불쇼에서 인사 냈어요? 오늘? 아니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에 금융감독원 해체가 있잖아. 해체가 있죠. 재구성한다 그랬잖아. 조직 김용남이 자꾸 개편이- 언급되니까 없애버리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뭐 다 모으셔서 다 최고의 모셨어요. 구성. 일단은 그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 요거 네. 하나고 예. 또 하나는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을 가능성. 예. 근데 사실 부실 수사라는 것도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야. 이거는 수사 방해 아닙니까? 이거는 수사 무마. 네. 부실 수사라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 같아. 부실 저는. 수사 아니야 이거. 통상은 그냥 말아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수사를 말아먹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요 두 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한 다음에 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김건희를 탈탈 털어줄 때 검사가 아주 조그마한 안경 끼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거는 영원히 남겨야 돼. 네. 그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최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조상원이 저 안경 오랜만에 조그만 보는데. 거 쓰고 나와갖고 조상원이 결국 도망갔잖아. 예. 조상원이.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진짜 좌절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표정이 뭐 쭈뼛거리거나 부끄럽거나 이게 없어요. 그럼요. 난 그게 너무 절망스러워요. 저 조그마한 안경 끼고 왜 이렇게 편안해 보여 또. 결국 아무튼 도망갔는데 네. 자 저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지금 이제 녹취 내용이 막 공개가 되고 있는데 녹취 내용을 보면은 네. 김건희는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제로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자,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어요. 이거 하나로 솔직히 끝이다. 40%. 40%를 준다는 건 이건 주가 조작 말고 뭐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계좌만 맡겼는데 무슨 40% 줍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끝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계좌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좌 관리인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하네요. 너 많이 불러. 뭐 이런 얘기죠. 그 주가 조작 뭐 별거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탈탈 털어줬을 때 얘네들이 내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네. 김건희는 주식을 아무것도 모른다. 맞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거 검찰 불기소 결정서 한 대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주식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인 김건희 여사로서는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회장이 주포와 선수들을 모아서 시세 조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김건희 순수설.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야. 이거 미치겠다, 진짜. 순수한테 23억 벌었어. 네. 그런데 이번 통화 녹취를 보면요. 김건희는 주가 조작 전문가의 냄새가 펄펄 납니다. 네, 전문가? 주가 조작범들은 이게 지금 2010년, 11년 뭐 그때 이야기거든요. 예. 주가 조작범들은 IP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예. 당시에는 휴대용 공유기
에그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했나 봐. 그 와이파이 그건데? 요거. 그렇죠. 휴대용 와이파이. 그러니까 요거는 예.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주가 조작범들이 요거를 많이 활용했었나 봐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 통화 녹취 보면은 요 얘기를 합니다. 또 김건희가. 자, 검찰은 주식 전문성이 부족한 김건희라고 했는데 그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한테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전문적이네. 주가 조작범계의 닭이야 닭.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전문가야. 와 이거 저 뭐야 이거 정도면. 끝이지 뭐. 저 정도면 다 알잖아. 자 됐지. 네. 주식용이래 주식용. 애그가 주식용이야. 다 나오지.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 고검이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김모 씨를 김모 씨. 17일에 이제 부릅니다. 예. 이번에 불러가지고 지금 나오는 녹취를 이제 틀어주면서 진술을 이제 받는데 이제 이 사람이 녹취가 있으니까 진술을 막 바꿔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궁금하지?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른바 7초 매매를 주도했던 인물이야. 네. 다 까먹으셨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요거 좀 소개. 우리 그 매불쇼 저거 좀 치워봐. 위에 헤드라인. 헤드라인 좀. 네. 자, 2010년 11월입니다. 주포 김모 씨 이 사람을 이번에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때 주포 김모 씨가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줄 셈 이렇게 이제 보내니까 민모 씨가 준비시킬게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주포 김모 씨가 또 매도하라 하셈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 대화가 끝난 7초 후에 김건희가 8만 주를 매도하고요. 바로 또 주가 조작범들이 8만 주를 매수합니다. 똑 떨어집니다. 똑 떨어지잖아. 요때 그 김모 씨가 이번에 부른 김모 씨야. 불렀어. 예. 불러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그 녹취를 싹 틀어줬어. 그거 어떻게? 해? 틀어주니까 진술이 막 바뀝니다. 예. 원래는 이 김모 씨가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과 연루됐냐라고 물어볼 때마다 언제나 모르쇠로 일관했거든. 예. 근데 이번에는 말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이번에 주포 김모 씨의 검찰 진술 잠깐 볼까요? 자, 그 녹취를 들은 2차 주포 김모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랙펄 측은 김건희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40% 수익 배분이면 김건희에게 원금 보장과 담보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야, 근데 요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요 보세요. 예. 김건희가 원금 보장도 받았을 것이라고 했잖아. 이제 예. 와서. 예, 예. 근데 야, 갑자기 여러분 딱 생각나죠. 딱 요 대목에 맞아떨어지는 정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까먹었겠지만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김건희가 4,700만 원 손실을 봐. 예. 그런데 1차 주포가 김건희 계좌로 4,700만 원을 보냈어. 맞아요. 하필이면 딱 4,700 손실 봤는데 4,700 보낸 게 있었어. 예. 원금 보장? 원금 보장. 똑 떨어지는 대목이야. 예. 그런데 그때 그 4,700만 원 들어간 거를 검찰이 다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검찰한테 털어줬을 때, 야, 그러면 그 4,700만 원 너 뭐라고 그래. 생각해? 검찰. 얘기를 해봐. 이거 원금 보전 아니야? 물어봤는데 다 모르는데 그거는. 검찰이. 그때 검찰이 몰랐던 것들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검찰이 그 당시에 다 몰랐던 거야 이게. 자, 주포 김모 씨가 막 편지 쓴 게 있었거든. 그것도 이제 뭐 검찰이 몰랐다 그랬고요. 그 다음은 자, 주가 조작범들하고 김건희가 포함된 BP 패밀리 뭐냐? 모르고. 검찰 그건 모릅니다. 몰라. 주봉 이모 씨가 김건희에게 보낸 4,700만 원 이거 원금. 뭐냐? 원금 모른다. 그리고 시세 차이 23억 뭐냐? 주가 조작과 정상 매매가 뒤섞여서 산정이 어렵다. 아는 게 뭐죠? 야, 다 네. 몰라. 자, 여기까지 이제 이번에 나온 보도입니다. 정리 깔끔합니다. 자, 이제 시민보 기자 나오면 더 화날 겁니다. 얘기 들어보면. 자, 네네. 시민보 기자가 주목하는 부분 짚어주십시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막 이제 언론에 기사를 쏟아내고 언론들이 또 거의 미친 듯이 이제 취재 경쟁을 하면서 그걸 단독이다 따라붙고, 하면서 예, 난리다. 서로 단독이라 같은 네. 내용을 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에 예, 참 보기 드문 경우야. 근데 사실은 검찰발 뉴스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 매체에 먼저 줘서 단독을 쓰게 하고 그렇죠. 다른 매체들은 이제 물을 먹은 거니까 기자 입장에서 물을 먹었으니까 빨리 그렇죠. 전화해서 전화하면. 확인해서
따라가고 네. 그 다음번엔 다른 매체한테 단독 주고 이렇게 이제 불을 붙이는 건데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검찰이 좋아할 만한 검찰이 의도할 만한 프레임이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온 증거들이라고 지금 여러 뭐 녹취 파일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와 비슷한 취지의 정황들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예. 이제 검찰이 불기소하기 전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수익 얘기를 했는데요. 네. 김건희가 대체 얼마의 수익을 기대했던 거냐? 그러니까 수익이 크니까 40%를 떼어주고 그래서 이걸 주가 조작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적도 있어요. 뭐 보도 제가 다 한 거지만 김건희 주식 계좌의 주식을 BP 패밀리가 팔았는데 블럭딜을 했는데 수익률이 한 46% 정도 나왔어요. 두 달 동안. 네. 근데 김건희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막 화를 냈단 맞아. 말이에요. 이제 주가 조작 세력끼리 자기들끼리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듣던 대로 XX구먼. 이런 적이 있어요. 46% 수익 났는데 왜 이렇게 지랄이야 이거야. 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김건희는 당시에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높은 수익을 기대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매매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사전 인지 정황은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았어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제인가 한겨레 신문에 이제 고검이 김건희의 거래 패턴을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만 많이 사고 다른 종목은 조금 했다 이거예요. 그럼 평소엔 조금 하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를 그렇게 많이 들어갔으면 주가 조작 알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건데 이것도 이미 나와 있던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많이 보도를 했었고요. 공소시효 지난 다른 회사도 많았고.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거래 다른 패턴으로. 다른 작전 그 주도 예.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강력한 게 아까 이제 정리해 준 7초 매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거 자체로 빼박진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줬고 지금 검찰은 마치 그때 검찰이 자신들과는 다른 검찰인 양 네. 맞아.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네.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수백 개의 던져주는 증거들이 엄청난 것인 것처럼 지금 맞아. 여러모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더 이제 의심이 드는 것은 정말 새로 나온 증거인가? 라는 부분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 그건 무슨 말씀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수백 개 녹음 파일을 이제 발견했다. 미래에셋. 예, 미래에셋 압수수색해서 네.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미래에셋 압수수색은 이미 2021년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와, 이게 어제 나온 보도예요. 예. 미래에셋 또 4년 전에 했더라. 예, 했습니다. 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 얘기는 이겁니다. 다른 증권사도 하고 미래에셋도 했는데 네. 다른 증권사에서는 이미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음이 이미 압수가 되어서 맞아요. 검찰이 이것을 재판에서 증거로도 내고 변호인들도 이걸 활용해서 뭐 다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에셋만 그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와의 녹음 파일을 유독 확보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가. 네, 맞아요. 아니 왜 그랬어?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 미래에셋은 김건희가 전화 주문을 안 하고 HTS 주문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육성이 있을 줄은 몰랐어.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트레이딩 예. 집에서 네, 했으니까 네. 전화 예. 안 했을 거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검찰 수사 기록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갖고 있게 되었는데 네. 이제 제가 그 얘기 뉴스를 보고 찾아봤어요. 오. 검찰의 수사 기록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검찰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수사 기록이 있습니다라고 한 목록을 저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 목록만 한 157쪽 되니까 엄청나죠. 네. 이게 제가 1번 파일인데요. 예. 목록을. 자, 이 증거 목록은 목록입니다. 예. 언제 작성된 겁니까? 이것은 21년도에 작성이 된 21년, 것입니다. 네. 21년 아마 말에 작성이 네.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주목하는 예. 부분은요. 이건 이제 첫 페이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예. 이런 게 쭉 157쪽까지 이어지는데 네. 2번 파일 띄워주세요. 자, 156쪽입니다. 이게 그 중에 제가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매매 응? 보조 자료 녹음 파일 녹취서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매매 보조 자료라는 게 바로 증권사 직원과 고객의 그 녹취예요. 왜냐하면 매매 자료 자체는 이 사람이 얼마에 몇 시에 얼마 거래했다 이게 매매 자료면 그것을 보조하기 위한 자료가 이 녹음 파일이거든요. 네네네. 있잖아요. 있는데? 별건 24지 3에 보면 빨갛게 제가 칠해놓은 게 미래에셋 대우 예. 있단 말이에요. 녹취 파일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야? 뭐야 있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려면 유일한 한 가지 방식은 네. 우리가 당시 미래에셋 녹음 파일, 녹취 파일까지 입수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김건희 것만 빠진 것 같아. 김건희 것만 빠뜨리고 우리가 갖고 왔네. 야, 씨 말이 되냐? 아, 뭐야 있네. 이렇게 된 녹취 파일이. 거예요. 예. 김건희 거만 빼고 갖고 왔으면 뭘 갖고 온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항변은 다른 공범들만. 자 미래에셋을 통해서 뭐야? 참여한 작전에 참여한 다른 공범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최은순의 미래에셋 계좌를 권오수가 자신의 차명 계좌를 활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사무실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HTS 거래를 하면서 그런 걸 우리는 보려고 한 거라서 굳이 김건희 건 우리가 안 본 거야. 다른 공범 이 작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만을 우리가 타겟팅해서 그것만 갖고 왔어. 아이, 그 말이 안 되죠. 이게 에이. 검찰에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에이, 설명 방식이 말이 안 된 돼. 거죠. 아니 김건희 수사를 해서 예. 김건희를 무혐의 처리했는데 네. 왜 김건희 것만 뺍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파일에 다른 증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른 증권사들이 전부 다 여기 나온 거. DS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DB투자, 미래에셋대우 다 김건희 계좌가 있던 증권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전 자체는 수많은 증권사에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검찰이 보고 싶었던 건 아마도 김건희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저 증권사를 특정해서 그렇죠. 녹음 파일 녹취서를 압수했을 텐데. 맞습니다. 근데 그 김건희 게 없었다. 야, 이거 뭐야? 뭐가 거짓말인 거야? 방금 전에 나왔던 예. 증거 목록 예. 잠깐 올려주시면 왼쪽 편 상단에 저게 IP 조회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저게 그 IP예요. 저거가 고정 IP로 거래를 하면 다 뜨기 때문에 아, 네네. 저기에서 안 잡히기 위해서 에그를 쓰는 거야. 아. 네. 근데 그거를 김건희가 언급을 알고 했으니까 있어, 김건희는. 본인이 선수야. 선수야 김건희가. 아니 잠깐만 이거는 나는 지금 너무 놀랬는데 이게 2021년 보고서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때도 미래에셋 녹음 파일 녹취서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 단독이라고 해서 막 쏟아지는 것은 2025년 4월에 예. 미래에셋을 압수수색을 해서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근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이제 단정까지는 제가 못 하겠고 왜냐하면 저 녹취 파일의 내용까지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네, 제가 그렇긴 기자니까 하죠. 또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태에서 요렇게 그래도 지금 검찰이 부실수한 거 아니냐고 엄청 욕을 먹고 있잖아요. 와, 이걸 가지고. 그나마 검찰 입장에서는 요렇게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가는 게 베스트다. 더 낫겠죠 검찰 입장에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검찰이 고검에서 지금 드러내지 않았는데 특검 출범하고 한 달 뒤에 특검이 이걸 발표해 봐요. 검찰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검이 이걸 이제 우리가 옛날에 1차 수사팀이 해놓은 것 중에 이걸 찾아냈어 라고 하면 또 1차 수사팀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프지만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건 아프지만 네. 제일 덜 아픈 거다. 검찰 입장에서. 나름대로 예. 머리를 써서 찾아낸 거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짓 할 때냐고 검찰이 정말 너무 진짜 와, 교활하고. 심각하다. 아니 검찰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지네들 처벌 예. 피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는 야,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심 기자님이 너무나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 와. 이거를 심우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 제가 항고를 하고 나니까 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중앙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가 검찰총장이 배제돼 있어서 못했다고 네가 계속 그랬는데 네. 고검 가면 어떻게 할래? 그때 제가 지휘하겠습니다 그랬다고. 어. 그러니까 이거에서 고검에서 성과를 난 걸로 하면은 심우정이한테 득점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가 처벌받는 거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득점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줄어드는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 와. 얘들이 처음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무혐의 결과 발표를 하고 그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을 길게 하는데 거기서 기자들하고 고성이 오가면서 시비가 붙었던 법조기자실에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게 압수수색 관련해서 말장난하다가 아, 네. 시끄러웠잖아요. 그 시끄러웠잖아. 예. 헌재에서도 계속 정계선 재판관이 집요하게 물어보잖아. 네. 압수수색 왜 안 했냐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엉뚱한 맞아요. 자꾸 말장난을 합니다. 말장난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압수수색 결과물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아. 그러니까 자꾸 말장난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처벌하고 연관될 수 있다고 한 거고 또 얘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들의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네가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서 레드팀을 구성해서 중앙지검 내에 부장과 다른 검사들을 레드팀으로 해가지고 네. 수사팀하고 같이 토론을 붙였다. 이게 무혐의를 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면 레드팀으로 간 놈들까지 이제 조사 받아야 돼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러저런 상황을 이거를 조금 이렇게 물타기를 하면서 눈을 좀 돌리고 특검이 이거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고 하고 뒤로 빼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식의 수사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거지. 이번에 찾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따라 나왔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기소하겠다. 이 네, 얘기까지 맞습니다. 어제 이제 간 본다고 우리가 네,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 나와요. 네, 계속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진짜 그 너무- 시민보 기자도 그 기사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타임라인을 보면은요. 네. 그때 당시 검찰이 의도적으로 뭉갠 것 같아요. 2021년? 네. 왜냐하면 2021년 3월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사퇴합니다. 3월에. 그렇죠. 3월에 사퇴하죠. 6월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게 9월 6일이에요. 그리고 11월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뭉개므로써 윤석열의 어떤 대선 가도에 그렇지. 서포트를 좀 해주려고 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나 진짜. 타임라인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타임라인을 놓고 얘기하면 더 화가 나는 거죠. 네. 아니 뭐그 뒤에 또 비화포 통화 목록도 보면은 요거 수사 발표 일주일 앞두고 김주현이하고 심우정이가 또 통화를 하고 네.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계엄을 한 이유가 가정사 때문이었다라고 네. 얘기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무관할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 이게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 거죠. 대통령 전 대통령 되고 나서 다 이 짓을 한 게 검찰 하여튼 검사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래요 도대체? 이 얘기하면 마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 쥐 죽은 거 숨소리도 안 내. 그 어제 후배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지금 이제 검찰에 있는 근데 지금 검사들이 제일 욕을 많이 하는 1번이 누구냐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완전히 윤석열 때문에 망했다. 두 번째로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심우정. 심우정이 마지막에 완전히 말아먹었다. 그래서 망했다. 이거거든. 네. 그 말 안 되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지금 욕하고 다니는 애들은 나는 공범이라고 봅니다. 왜 그동안에 욕 안 했냐? 야, 너네 몰랐냐? 너네 왜 가만히 있었어, 임마? 아니 그래서 내가 안 이 그래도 자식아 왜 대답해봐. 그 전에는 이제 그러면 2+나 그 내부 망에다 그래. 막 글도 올리고 그러거든. 근데 왜 2+에는 아무 글도 안 올라오냐? 야,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물어봤어. 네. 그랬더니 그러게요. 뭐야? 하여튼 아니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욕은 많이 한대. 그런 얘기 듣고 싶지 근데 않습니다. 거기 뭐 올리는 사람은 없는 모양. 방구석 여포들이 한 1,500명 되는 거지 지들 말로.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또 하나 조금 우리가 다시 상기하셔야 될 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원석이가 중간에 네. 이 중앙지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복귀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성재한테. 형식적으로 뭘 하려고 했어요. 네. 형식적으로. 근데 거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네. 거부했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엊그저께 제보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얘네 내부적으로 네. 그 찐윤 검사들을 한테 네. 이걸 검토를 시켰다는 거예요. 네. 무혐의로 그러니까 말아먹고 계속 뭉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걔들이 검토를 해보고 이거는 나중에 이거 반드시 문제가 될 것 같다. 증거가 너무 많다. 찐윤들이. 찐윤들이 네네. 찐윤들이 그래가지고 재밌다. 걔들이 네. 이원석이한테 가서도 얘기를 하고 한동훈이한테 가서도 얘기를 하고 오. 이거 큰일 이대로 덮었다가 이거 없애버릴 수도 없는데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네. 뭐라도 하는 척을 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한 게 휴대폰 뺏기고 조사하고 그래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콜검. 네. 네. 콜검. 근데 그것도 이원석이가 모르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원석이가 나중에 승질냈잖아. 맞습니다. 네. 그게 이원석이가 걔들 얘기를 듣고 지휘권을 복구해가지고 최소한 김건희의 출석 조사는 있어야 된다. 대면 조사가 있어야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했대. 그것 때문에 이원석이가 완전히 눈밖에 났고 그리고 그다음에 싹 다 빼버리고 인사에도 관여 안 시키고 패싱. 얘는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조그만 놈이 가방 들고 그냥 숨만 몰아쉬고 7초 동안 있다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뭐 엄청나게 강직한 검찰총장이 아니고 네 맞아요. 최소한
우리 형식적으로 그럼 좀 하자. 이거라도 해놔야지 우리가 삽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살긴 뭘 살아? 그거 했다고 뭐 사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당시에 경질된 게 김건희 소환 문제 그렇죠.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네. 사실 송경호 지검장도 찐윤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중앙지검장이 된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가 보기에도 이것은 김건희 소환을 한번 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 총장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건의를 했더니 그렇죠. 매우 진노를 하며 송경호를 날렸다. 예. 그리고 이원석은 식물총장으로 만들었다. 네. 그게 뭐 당시에도 좀 떠도는 얘기. 그리고 송경호가 이제 친한이 돼가지고 친한 한이 맺힌 친한이 돼가지고 송경호가 와, 이게 아무튼 검찰 이슈만 다루면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 네. 검찰 이슈만 다루면. 말이 안 됩니다. 아, 근데 우리 또 우리 기자님이 맥락을 또 한번 짚어주시니까 너무너무 화도 나지만 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가 싹 되네요. 네. 야, 이거 2021년에도 이게 다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근데 마치 이번에 뭐 새로운 게 나온 것처럼 하는 게 이게 과연 그때도 이게 마치 가시 발라내듯이 살 발라내듯이 김건희 것만 쏙 빼고 녹취를 갖고 왔던 건지 네. 아니면 그때도 갖고 왔는데 네. 이건 차마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거를 뭐 발표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록을 편철하는 문제도 이제 가장 수사의 말단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어떤 기록을 편철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21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네.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기록을 편철은 하되 뭐 재판에 노출시키지 말자. 아, 그럴 수는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씨앗만 남겨놓는 형태로 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아, 사실은 그 그러네. 내용을 봐야 저희가 알 수 있는 얘기지만 네, 추측을 이 해보자면 얘네들은 몇십 년 동안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예. 발달된 게 그런 스킬만 꼼수만 네. 발달을 하니까 이게 정말 국가기관으로서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없는 정말 겁니다. 사익 집단으로 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살아갈 그렇습니다. 것인가 이런 네. 계산만 계속 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검찰과 일생 자기 죄를 덮는 역사로 살아온 김건희가 만나니까 이게 대박이 터진 거야. 그렇지. 예, 이게. 그래서 김건희는 계속 목 놓아 검사들을 찾아다닌 거고 예. 같이 살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왜 명태균 씨 건과 관련해서도 그 황급한 눈에 뻔히 보이는데 네, 맞아요. 그냥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돈도 있는데 네.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예. 이것도 이제 애써서 압수수색을 피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 지금. 그거 그렇습니다. 빼놓고. 네. 아, 이거 미래 진짜라고. SS에서 2021년에 나왔어 압수수색 검찰에서. 근데 아유 알았어요 여기 녹취 있어요. 검찰이 아 녹취 어딨냐? 아, 여기 있다고요. 그거 딱 들으면서 여기 있잖아요. 갑자기 안 들리는데요. 네.